프랑스의 음악평론가 루이,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한국 음악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음악이라고? 서양 음악처럼 정교하지도 않고 구조도 없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음악이 그의 심장을 두드릴 거라는 걸. 그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단 10초 만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거부했지만 가슴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직접 연주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음악이 왜 사람들을 울리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죠. 그리고 그는 직접 대금을 불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한국 음악. 결국은 그가 연주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초대장을 손에 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세계 음악 페스티벌이라는 굵은 글씨 아래 공연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전통 음악.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음악? 전통?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졌어요. 한국하면 떠오르는 건 반짝이는 K-팝 아이돌이었고 전통 음악이라고 해봤자 영화에서 배경으로 깔리는 정도였어요. 저는 유럽을 돌며 음악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사람이었고 클래식 음악을 오랜 시간 연구해 왔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드뷔시 같은 거장들의 음악을 다루면서 음악이란 논리적이고 구조적이며 정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음악이란 원래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완벽한 박자와 정확한 음정을 익히도록 강요했어요. 감정보다는 기술이 중요했고 감성을 앞세우는 음악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저는 연주보다는 분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 길을 따라왔어요. 그렇게 음악을 정의하며 살아온 저에게 한국 전통 음악이란 그저 즉흥적이고 무질서한 소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리처드가 보낸 초대장에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확인해보기 위해 가기로 했어요. 제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연장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회의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다른 나라의 전통 음악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스페인의 플라멩코, 인도의 시타르 연주, 아프리카의 전통 타악기. 이들은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세계적인 음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전통 음악이라니? 저는 이 음악이 정말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도착한 공연장은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이 몰려와 있었고 저마다 기대감에 차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무대 앞 좌석에 앉으며 팔짱을 꼈어요. 이 공연이 정말로 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등장했어요. 저마다 손에 낯선 악기를 들고 있었어요. 거문고, 가야금, 대금, 장구. 저는 무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악기들이 어떤 소리를 낼까?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어요. 깊고도 부드러운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풍부한 소리였어요. 장구의 리듬이 점점 빨라지며 긴장감을 만들어냈고 대금이 그 위로 흐르는 듯한 선율을 더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음악은 분명 서양 음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감정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관객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감동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음악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때 무대 위에서 한 연주자가 연주를 멈추고 관객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 음악은 단순한 선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와 조상의 숨결이 담긴 소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더 당황했어요. 음악이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인데 어떻게 그것이 역사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공연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 전통 음악은 서양 음악과 달리 명확한 박자나 구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물결처럼 흐르고 자연스럽게 변주되었어요. 이것이 정말로 음악일까요? 저는 무언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음악이 저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이 음악을 단순히 분석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이 음악이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걸까? 공연이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음악을 되새겼어요. 분명 낯선 음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잊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음악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공연장 밖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무대 뒤편으로 향했어요. 음악가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음악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무대 뒤편에서는 연주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 같았던 그들이 지금은 평범한 음악가들처럼 보였어요. 웃고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대금을 연주했던 여성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공연 잘 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즐기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이 음악을 즐겼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음악과는 너무 달라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했어요. 다름이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일 수도 있죠.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어요. 다름이란 나쁜 것이 아니다. 저는 항상 음악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 음악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대금 소리가 참 독특했어요. 서양 음악에서는 듣기 힘든 음색이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금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대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에요. 숨결을 담아 연주하는 악기죠. 연주자의 감정이 곧 소리가 돼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막연한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음악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웃으며 대금을 저에게 건넸어요. 한번 불어보실래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연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음악을 듣고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음악가예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대금을 받았어요. 손에 닿은 대금은 가볍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술을 갖다 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을 불어넣었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만 났어요. 저는 움찔하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냥 숨을 쉬듯이 해보세요. 저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깊게 불어보았어요. 미약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음이 나왔어요. 공기 속에서 부드럽고도 낮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들리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저는 음악을 머리로 이해하려 했지만 지금 처음으로 음악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음악이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음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공연장에서 대금을 직접 불어본 후에도 혼란스러웠어요. 무엇이 저를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걸까요? 한국 전통음악은 제게 너무나 낯선 세계였어요. 하지만 그 낯설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음악을 분석하는 사람이었지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졌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대금의 울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리듬과 흐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음악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 감각은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건 대체 뭐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페스티벌 공연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전통음악의 연습 과정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음악을 분석하려면 그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아야 했어요.
연습실에서는 연주자들이 각자 악기를 조율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악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맞추고 감각적으로 연주를 맞춰가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악보 없이 연습하는 건가요? 저는 옆에서 연습을 지켜보던 유나에게 물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전통음악은 기본적으로 즉흥성이 강해요. 악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연주자들끼리 감각을 맞추고 흐름을 타면서 연주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그럼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매번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연주자에 따라, 감정에 따라, 공간에 따라 음악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전통음악을 살아있는 음악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연주를 지켜봤어요. 이건 제가 익숙한 서양 음악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분석하면서 자라왔어요. 정확한 박자, 정해진 악보, 규칙적인 화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법칙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흐름을 따라갔어요. 마치 물처럼, 바람처럼 음악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만약 제가 실수를 한다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나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에서는 실수가 없어요. 모든 음은 연주의 일부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유나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실수가 없다는 말. 모든 음이 연주의 일부가 된다는 말. 저는 그 개념이 생소했어요. 음악은 늘 완벽해야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수조차도 음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연습이 끝난 후 유나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 저녁 작은 연주회가 있어요. 한번 와보지 않겠어요?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 음악을 더 알고 싶었어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진짜로 느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공연장에 도착했어요. 형식적인 콘서트 홀이 아니라 전통 한옥에서 열리는 소규모 연주회였어요.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조용히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불이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공간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어요.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가야금이 첫 음을 연주하자 공기가 변하는 것 같았어요. 장구의 둥둥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어요. 그리고 대금이 들어왔어요. 깊고도 넓은 울림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음악이 공간과 어우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이 공간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음악은 단순한 규칙과 기교를 넘어서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다리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음악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음악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연주회에서 들었던 음악을 곱씹으며 호텔로 돌아왔어요. 대금의 부드럽지만 깊은 울림, 가야금의 맑고도 애절한 소리, 장구의 리듬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음악을 분석하려 했지만 머리가 아닌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감정을 실어보내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유나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연습실에서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한국 전통음악을 배우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놀라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녀는 저를 빈자리로 안내한 뒤 대금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한 번 더 연주해 보세요. 저는 대금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불어보았어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손의 위치, 낯선 호흡법, 어색한 음색.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유나는 조용히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추었어요. 다른 연주자들도 가야금과 장구로 저를 따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서양 음악과는 다른 한국 전통 음악의 특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어요. 즉흥성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연주자들 간의 교감. 연주가 끝나자
저는 숨을 고르며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이 음악은 정말 다르네요.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은 단순히 악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음악은 흐름이에요. 당신은 지금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연습실을 찾았어요. 저는 음악을 배우고 싶었어요. 아니,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싶었어요. 대금을 불면서 저는 점점 저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껏 신봉하던 음악의 규칙이 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음악은 한없이 유기적이고 자유로웠어요. 어느 날 연습을 마친 후 유나는 저를 조용한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작은 연못가에 앉아 대금을 꺼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를 들었어요. 마치 바람이 한마디씩 불어오는 듯한 연주였어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바람을 바라보면서 연주하나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전통음악은 자연과 함께하는 음악이에요. 서양 음악이 인간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음악이라면 한국 음악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음악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지금껏 음악을 이해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유나와 한국 전통음악을 접하면서 음악이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연습실에 남아 대금을 불어보았어요. 이전처럼 완벽한 음을 내려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공기 속에 내 숨을 실어보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음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유나는 저를 작은 한옥으로 초대했어요. 그녀는 차를 한 잔 따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소리뿐만 아니라 음악의 이야기도 들어야 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이야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한국 전통음악에는 역사가 담겨 있어요. 조상의 한과 기쁨, 희망과 슬픔이 녹아있죠.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그녀는 다시 대금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음악과 함께 예시하기를 들려주었어요. 전쟁과 평화, 희망과 그리움이 담긴 멜로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묘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한국 전통음악이 제 안에 들어오도록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음악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대금을 연주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음악이 저를 감싸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공기 속에 녹아드는 듯 했어요. 더 이상 분석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 음악의 규칙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호흡과 함께 흘러가는 음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한국 전통음악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연습이 끝난 후에도 제 연주는 거칠었고 박자를 놓칠 때가 많았어요. 유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음악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양 음악을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정확한 음정과 리듬, 계산된 구조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연주자들은 감각적으로 서로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악보에 적힌 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숨결과 리듬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저는 그 점이 신기하면서도 여전히 낯설었어요. 한국 음악은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박자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유나는 저에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죠? 저는 반문했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장구 연주자가 박자를 맞추는 모습을 가리켰어요. 음악자는 단순한 틀이 아니라 흐름이에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주할 때마다 음악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음악이 새롭게 탄생한다. 저는 여태껏 음악을 변하지 않는 예술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음악은 하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것이었어요. 매번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연주자들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유나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 작은 무대에서 연주를 해보지 않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유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준비라는 건 없어요. 음악은 함께 만드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연습실에서 대금을 잡고 깊이 고민했어요. 저는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저는 서양 음악에서는 익숙한 무대 위에서 여러 번 평가를 받아왔어요. 하지만 이 무대는 달랐어요. 평가받는 무대가 아니라 음악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공연 당일, 저는 한옥에서 열리는 작은 연주회에 참여했어요. 관객들은 바닥에 앉아 조용히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주자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악기를 준비했어요. 저도 대금을 들고 앉았어요.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유나는 조용히 제 옆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당신이 느낀 음악을 연주하면 돼요.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가야금이 첫 음을 연주했고 장구가 박자를 맞추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금을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차 다른 연주자들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박자가 몸에 익었고 저는 음악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관객들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음악은 완벽한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대금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어요. 저는 더 이상 음악을 분석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음악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욱 깊이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공연 녹음을 들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음악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음악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왜 공연장 안의 관객들이 깊이 몰입했던 것인지, 저 자신도 모르게 그 답을 찾으려 했어요. 결국 저는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다시 유나를 만났어요. 그녀는 연습실에서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돌아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깊이 듣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연습실 안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미 연주자들은 연습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야금의 현이 울리고 장구가 박자를 맞추고 대금이 부드러운 숨결을 더했어요. 같은 악기였지만 이곳에서 듣는 소리는 더 깊고 더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공간 자체가 음악과 함께 숨쉬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제게 대금을 건넸어요. 함께 연주해 볼래요? 저는 망설였어요. 저는 음악가가 아니에요. 유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음악을 듣고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음악가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금을 들어 올렸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대금을 잡고 천천히 숨을 불어넣었어요.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점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연주자들이 저를 감싸며 함께 연주했어요.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음악 속에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음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분석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음악은 시간을 초월한 이야기였고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비평가가 아니라 하나의 연주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유나는 저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 작은 연주회가 열려요. 당신도 참여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유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음악에는 준비라는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연주하는 거죠. 공연 당일 저는 무대에 올랐어요. 한복을 입고 대금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관객들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불어보았어요. 처음엔 떨렸어요. 하지만 점점 음악이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악보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공간과 사람들 속에서 소리를 풀어놓았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관객들의 박수가 들려왔어요. 저는 웃으며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해하겠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음악이 틀 안에 맞춰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아름다움은 규칙과 구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전통 음악은 제게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었어요. 음악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었어요. 감정과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이었어요. 저는 비평가로서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떠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이제 음악가가 되려 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